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여다나, 여기서 다 나온다 120선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은 7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결격사유 옳지 않는 것 했는데, 결격사유는 시험에 해마다 최근 35년 동안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네,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는 아니고요. 단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됩니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결격사유에 벗어난 후 다시 개업공개사가 될 수 있으나 부칙개공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추후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다. 등이라고 하면 보조원이죠. 보조원 될 수 있죠. 만약 등록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또 등록 취소된 게 아니고 업무정지 6개월 받았다면 업무정지 기간 지나면 부칙개공으로서 계속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러나 개업공개사가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을 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예, 이걸 답으로 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예, 미성년자 보조원으로 고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래 고용을 했다면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만약 미성년자가 보조원이 아니라면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미성년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해야 될 사람이 없게 되겠죠. 미성년자가 배상해야 되는데 미성년자는 돈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를 보조원으로 고용해도 되냐 안 되냐 물으면 안 됩니다. 물론 안 되는데 몰래 고용을 했으면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책임은 져야 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4번 피성년 후견인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도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기 전에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예, 그렇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개시 심판이 있어야 결격사유고 종료 심판을 받아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5번에 법제 10조 결격사유는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매수신청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인데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되지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에도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번 소속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도 안 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도 안 됩니다. 4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증 설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죠?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인데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입니다.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는 2만원, 법인의 경우 3만원이고 수입 인지로 납부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수수료 정리되어 있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이게 올해 2021년도 개정된 내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시험의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 이게 틀렸습니다. 여기 맞죠?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역의 경우 관보 및 일간신문이라고 해서 X고요. 니은은 60일이라고 해서 X입니다.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올해 신설된 내용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시공시, 광시공시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강고한 경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과 누구든지 다 포상급 지급 대상이고요. 공동중개 제한. 디귿은 맞는 내용이고요. 리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한 후에 입법 예고될 때는 직접 확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개업공개사가 남은 세입자한테 전화해가지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거냐 물으면 세입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매도인이 자료 안 주면 자료 주지 않았다고 체크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음, 위반 행위가 2 이상인 경우 각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 기간은 6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미음도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하고 미음 2개가 되겠습니다. 2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비읍에 보면 등록관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모니터링은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